랭글러가 달라졌다. 지난 2007년에 전작인 코드명 JK가 등장했으니 무려 11년 만에 진화다. 랭글러의 변한 모습을 알아보고자 강원도 평창 상굴에서 열린 시승회에 다녀왔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랭글러는 변화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만큼 변화가 적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 11년 만에 안팎으로 새로 거듭났다고 들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 이유를 알겠다. 7슬롯 그릴이나 동그랗고 네모난 앞뒤 램프, 반듯하게 각 잡은 차체가 여전했기 때문에 멀리서 몰라봤던 것이다. 지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 불변한 디자인이라고 자랑했다. 이전의 JK 모델이 더 우람하고 각진 모습이 도드라졌다면 신형 JL 모델은 훨씬 커졌지만 비율이 한결 날렵하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눕힌 윈드실드 덕분에 은근한 멋도 챙겼다. 앞서 말한 그릴과 램프 등은 지프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아이코닉 디자인 요소. 전장에서 태어난 윌리스 MB부터 시작해 줄곧 이어진 지프의 전통이다. 신형 JL은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적인 기술과 디테일을 더했다. LED로 램프를 근사하게 꾸미고 힘줘서 눌러야 했던 문손잡이 버튼 대신 쉽게 열 수 있는 조그만 버튼이 붙어있다. 구조가 간단해서 작은 차에 주로 쓰는 넥앤 피니언 스티어링과 달리 주로 덩치 큰 차나 SUV에 쓰는 방식이다. 실내는 내가 알던 랭글러가 맞나 싶을 만큼 많이 변했다. 화끈하게 변했다기보다는 고급스럽고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쓰기 편해졌다. 문짝을 쉽게 떼어놓고 달릴 수 있는 랭글러이기에 창문 개폐 버튼을 센터 패시아에 남겨둔 점이나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넣은 4 커넥트 최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달았어도 공조 장치를 비롯해 많은 버튼을 센터 패시아에 남겨둔 건 여전하다. 이런 버튼을 일일이 스크린 속을 헤집으며 찾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때로는 랭글러처럼 예전 방식의 차가 더 편할 때도 있다. 휠베이스를 60mm 늘린 결과는 실내 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앞좌석 시트도 걸터앉는 느낌이 강했던 JK보다 편해졌지만 레그룸이 늘어나고 등받이 각도를 뒤로 기울인 뒷좌석이 정말 편해졌다. 루비콘 화이트링과 사하라 모델로 이뤄진 시승차의 경우 탄탄한 가죽 시트까지 넣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강조했다. 국내에 출시한 랭글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올로드 성능을 강조한 사하라 6,140만원, 와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루비콘 5,740만원, 열선 가죽 시트와 스티어링 휠 열선 등을 넣은 화이트림 5,840만원, 그리고 LED 램프와 도어 실카드 등을 빼고 직물 시트를 넣어 가성비를 강조한 스포츠 4,940만원까지 세 가지다. 지퍼를 없애 편의성을 높인 탈착식 소프트톱은 오직 스포츠 모델에서만 고를 수 있다. 사하라와 스포츠 모델에는 72의 저속 기어비를 갖춘 셀렉트랙 사륜 구동 시스템과 브리지스톤 사계절 타이어가 들어가는 반면 최강의 오프로더 루비콘에는 4 저속 기어비와 77 프롤비가 특징인 록트랙 사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오프로드에 특화된 BF 굿리치 오프로드 타이어가 들어간다. 물론 트루록 앞뒤 디퍼렌셜 록 기능과 앞차 쪽의 스웨이 바 분리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적막한 강원도 산골짜기 한가운데서 온 오프로드를 아울러 8km를 달리는 코스다. 이토록 짧은 거리를 타봤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신형 랭글러가 엄청나게 편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프로드에서의 킥백 현상을 줄이기 위해 리서큘레이팅 볼스크류 타입 전자 유합 스티어링을 적용했다고 한다. 시승은 정말 짧게 이뤄졌다. 올로드라고 해봤자 좁은 시골 포장기를 10분 남짓 달린 셈이고 오프로드 코스 또한 비탈길과 계곡을 15에서 20분 정도 누빈 셈이다.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랭글러는 새롭게 태어나며 뼈대부터 구동계까지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이뤄냈다. 보닛과 도어 등의 알루미늄을 써서 최대 96kg의 경량화를 이루는 동시에 험로에서도 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체 중앙에는 마그네슘 코어를 넣었다. 또 다른 아이코닉 오프로더인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 역시 오래도록 이 방식을 썼지만 최근 등장한 신형은 넥앤 피니언 방식으로 바꿨다. 어쨌든 스티어링은 확실히 편해졌다. 이런 말이 랭글러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핸들링이 예전보다 상큼해진 건 사실이다. 스티어링뿐 아니라 승차감도 좋아졌다. 달구지 같던 예전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려면 제대로 된 올로드에 올라야겠지만 사실 가장 놀란 건
0터보 엔진의 여유로운 힘이다. 출발할 때 터보렉을 없애기 위해 48V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고 고속에서는 발전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전혀 거슬리는 게 없다. 여기에 맞물린 GF8단 자동 변속기도 편안한 승차감과 전보다 최대 36% 좋아진 연비, 루비콘은 최대 26% 수준, 의주역 중 하나다. 사람 머리만 한 바위들이 굴러다니는 계곡,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비탈길에서도 이 덩치 큰 녀석이 무리 없이 힘차게 달리고 오른다. 이때까지는 랭글러 스스로 앞뒤 바퀴의 힘을 나누는 4H 오토 모드로 달렸다. 드디어 만난 계곡.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은 탓에 물은 적어 보였지만 앞선 차가 물에 풍덩 빠져드는 모습을 보니 깊이가 제법 됐다. 760mm의 도하 능력을 자랑하는 랭글러 앞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제서야 로기어를 넣고 스웨이 발을 분리했다. 이럴 때는 접지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눈으로 길을 확인하며 달리는 게 중요하다. 랭글러의 360어라운드 뮤 카메라는 없지만 있었더라도 난 내 눈을 더 믿었을 것이다. 스로틀을 천천히 일관된 속도로 밟으며 나아가자 앞에 펼쳐진 물과 바위를 우습게 타고 넘는 랭글러.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나 차체 흔들림이 전보다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길에서도 승차감이 편해질 줄은 몰랐다. 랭글러는 다시 한번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었다. 진정, 현 시대 최강의 오프로더다운 모습이다. 자연스럽게도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졌다. 짐작컨대 신형 랭글러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조차 예전보다 확연히 편안해졌을 것이다. 얼른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만 잔뜩 안고 돌아왔다.